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드린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에서 7번까지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값이 되고 나머지 8, 9, 10은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는 6번과 7번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건데요. 6번은 쉽게 말해서 벽체 구성된 재료를 다 무시하고 단열재만을 가지고 어, 표면 온도를 추정한 값입니다. 즉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외부가 마이너스 10도, 실내 공도 25도이고 내가 사용하는 단열재는 아이소핑크의 가등급이다. 그러면 전도율이 0.027 값이 나오고, 그럼 내가 벽재 단열재 두께를 50도로 했을 때 실제로 실내 표면 온도가 몇 도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50T 23.08, 그러면 단열재를 100T자로 해보겠습니다. 100T 했을 때 24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150짜리 해볼까요? 150, 그 다음에 200. 자,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단열재가 아무리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즉 내부에 가성비가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한 두께가 있는데, 이거는 열 관류율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 관류를 통해서 이 벽체의 두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핑크 단지 종류 아이스핑크고 열 전도율은 0.027 값이고, 패시브아웃에서는 0.15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즉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cm의 단열재가 내부에 단열 두께가 18cm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고, 우리 정부 기준으로 보면 0.17이다 보니까 16cm로도 단열이 가능합니다. 즉 신축 건물은 무조건 0.17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6cm의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6번과 7번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, 이 7번은 간단하게 우리가 관류값 알고 전도율 값을 알았을 때 필요한 단열재 두께를 계산할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, 잠시만요. 우리는 온도 구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벽체 구성은 아파트 벽체 구성은 외부, 내부로 구성되어 있고, 외부에는 1% 철근 콘크리트가 존재를 하고, 그 다음에 단열재, 그 다음에는 석고, 투피, 그 다음에는 벽지,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. 자, 아까처럼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벽체, 즉 이 벽체 구성된 벽체과 벽체 사이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온도, 여기 온도, 여기 온도, 여기 온도를 계산을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4번의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. 즉 4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1번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% 철근 콘크리트 2.3 열 전도율입니다. 아이스핑크 0.027 가등급이죠. 여기 가등급 나와있죠. 다음에 석고보드 0.35로 전도율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단열재를 이제 두께를 선택해야 할 건데, 나는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두께가 만약에 50들 해달라 했다, 하지만 안 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어쨌든 0.17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 두께가 16cm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160짜리를 하나 넣고,
다음에 100T짜리 넣었을 때, 다음에 80T짜리로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한번 해주면 더 쉽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 자동적으로 계산하면 이 전체적인 여기에는 열 저항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. 실외 측면, 콘크리트, 단열재, 석고보드, 실내 표면 열 저항값이 모두 벽체를 구성하는 모든 열 저항값이 계산되어집니다. 그리고 우리는 온도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RI 값을 구해야 됩니다. 여기 RI 값을 구하는 거는 보시면 단위 면적당 연료량은 실내외 온도차, 실내 온도차죠. 35, 열 저항을 나누면 됩니다. 열 저항은 열 저항의 합을 나눈다는 뜻입니다. 즉 우리는 160짜리를 했을 때 영 저항값은 6.196이 나오고, 이거를 나눴을 때 5.6 연료량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우리는 이 5.6을 가지고 각각의 160짜리 각각 벽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외부는 마이너스 10도고 콘크리트 표면은 마이너스 9.8이 됩니다. 그리고 이 9.8 더하기 0.37을 더하면 마이너스 9.4 값이 나오고, 이 마이너스 9.4는 콘크리트 내벽, 즉 이 부분이 0.94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단열재 보시면 24.1, 즉 단열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배가 철근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단열재에 있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. 24.1이 되고요. 그리고 석고보드 한 0.3 정도 올라갔네요. 0.3 정도 올라가고 실내 측 표면은 25도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.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벽체의 온도 변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요것만 있으면요. 그리고 또 단열재별로 열 관료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또 표도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80자로 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 벽체 관료율은 0.390이 나오고, 그리고 100T짜리가 했을 때 0.0250이 나오고, 단열재 160으로 했을 때 총 관료율은 0.161이 나옵니다. 우리 정부에서는 0.17 이하로 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0.16은 0.1 하기 때문에 우리 단열재를 160짜리로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열 관료율 값을 만들어내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표를 만들어 놨고,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. 뭐 별건 아니지만 이걸 보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